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새 단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프린트 19페이지를 펼치면 됩니다. 19페이지를 살펴보고 여기에 선생님이 프린트와 그 PPT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요 미술과에 전시된 학생들이 만든 케첩병도 예술 작품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술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부터 살펴볼게요. 예술은 일반적으로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둔 이 모든 인간의 활동과 산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가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미술 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예술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술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못하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들이 생길 수 있다는데요. 아까 그 케첩병이 예술 작품일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도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자신들의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빈칸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모방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그린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동적인 모방이 아니라 그 반대말은 수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동적인 모방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아름다움을 실제보다 돋보이게 하는 모방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것을 모방할 때 그대로 A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름답고 그런 것을 돋보일 수 있게끔 A-로 그리거나 A-로 그리거나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톨스토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 넣으면 되겠죠. 톨스토이는 예술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예술은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공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거를 너도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여서 톨스토이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여서 우리가 그 작품을 읽으면서 와, 톨스토이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톨스토이는 의도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칸트는 예술의 본질을 예술 자체의 형식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형식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칸트가 예술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칸트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핵심 단어가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형식을 제시하는 명령이었어요. 그 형식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보편성이 있는 행동들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보편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기보다는 네가 스스로 생각해봐. 그게 보편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형식을 알려주었었는데 그것을 예술에다가도 적용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칸트는 예술은 다른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스스로 반짝이는 거울이래요. 그래서 그런 모방 같은 것을 배제하고 그 형식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형식은 우리가 몇 대 몇 대 몇 대 비율이 황금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조화로운 구성이라든지 아름다운 색조나 음률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을 형식이라고 총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들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모두 예술이라고 정의낼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술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학업 스트레스 엄청나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는 해야 되고 근데 하기 싫고 막 이런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싸웠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그런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나 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술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간의 사고를 자, 두 번째, 인간의 사고를 확장한다라고 기능에 적혀져 있고 여러분들 빈칸에도 인간의 사고를 확장이라고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나쳤었어요. 그냥 저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거니 생각을 하여서 지나쳤었는데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은 와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친구랑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책을 읽었더니 그 책에 나랑 같은 상황이 그려져 있었고 거기 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봄으로써 와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사과하면은 친구가 다시 원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확장하여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예술의 기능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의식 사회를 개혁하는 데 이바지를 한대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담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술가의 의도가 사회에는 다양한 모순들이 있어. 그러한 모순들을 나는 좀 바꾸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접하게 함으로써 와, 나 이거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지금 사회가 잘못된지도 몰랐었는데 개혁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예술의 기능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활동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과 윤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관점이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프린트 20페이지로 넘어왔거든요. 20페이지 맨 첫 번째에 있는 빈칸에 도덕주의라고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도덕주의란 무엇이냐?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래요. 우리는 지금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미적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배웠었는데 도덕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미적 가치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가치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데 있으니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윤리나 도덕의 그런 교훈을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덕주의 관점에서 예술의 목적은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르고 반드시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술이 개인적으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이바지했을 때 그 예술은 가치가 생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술의 사회성,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냐면은 미적 요소를 경시할 수 있대요.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예술의 정의에서 살펴봤을 때 분명히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회성을 강조하다 보니 미적 요소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과연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의문점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나 모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작가 입장에서 나는 이런 교훈을 담고 싶지 않아. 그냥 애들이 소풍을 갔을 때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도덕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예술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없는 거야?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도덕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대표 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학자부터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 빈칸에 플라톤이라고 적어 넣으면 돼요. 플라톤은 예술의 존재 이유가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데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1학기 때 플라톤이라는 학자 배웠었죠. 플라톤은 어떠한 덕목들을 강조했었나요? 플라톤은 지혜라든지 용기라든지 절제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러한 덕목들을 기르는 것을 매우 강조했던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덕목들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을 때 예술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플라톤은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술 작품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어요. 우리 그 빈칸에 국가라고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보기에 읽었는데 이거는 지혜라고 하는 덕목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 같아 통과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쓰레기네. 이거는 통과시키면 애들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 이거는 불승인 이렇게 판별을 내리는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플라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과 관련된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인 것 같아요. 왜 음악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리듬과 하모니가 올바른 자에게는 우아함을, 그릇한 자에게는 추악함을 깨닫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대요. 그리고 예술이나 자연에 있어 누락된 것과 결함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음악을 진정한 안목으로 즐길 때 그의 정신에서 나온 선은 깊음 높고 정결해진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선의 높아지는 것으로 음악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으면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봄으로써 음악 교육을 요런 데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역할로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시인이나 설화 작가들이 모방할 경우에는 용감이라든지 절제라든지 경건, 자유 이러한 가치들, 덕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모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피스러운 것,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은 모방하면 안 돼. 그거는 예술로서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 인간의 성품을 순화하고 도덕적 교훈, 본보기 이런 것을 담고 있어야지 진정한 예술이다 라고 플라톤은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빈칸에 톨스토이라고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아까 우리 19페이지에서도 잠깐 살펴봤었지만 톨스토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예술은 종교적 선에 봉사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서 어떤 종교적인 선, 도덕적인 가치를 예술이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강조하였는데 그 감정 중에서도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예술의 가장 큰 경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술은 언어와 같이 인간의 감정을 바꾸게 한다. 톨스토이가 아까 우리 예술의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보와 완전을 향해 정진하는 인류 운동의 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언어를 강조하는 것은 이 톨스토이가 그 소설가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언어는 전 시대 및 현대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과 경험을 사색으로 발견된 모든 지식을 접근시키는 매개체이다. 언어가 그러해. 그리하여 지식의 진화가 그릇된 불필요한 지식을 쫓아내고 그 대신 진실하고 필요한 지식으로 대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진화는 예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예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의 목적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냉담하고 또 불필요한 감정을 이룩하기 위해 좀 더 친절하고 다른 감정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드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예술의 목적을 감정의 진화, 우리 감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감정의 진화를 통해 인류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그러하듯 예술을 통해서도 감정의 진화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은 이러한 감정의 진화를 이루어낼 때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술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이 인간 상호 간의 결합이 있다는 진리를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긴다. 또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현재 지배하고 있는 폭력 대신에 신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대요. 이 사랑의 세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톨스토이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사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지문들이 나온다면은 이건 톨스토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유교에 관련된 그 입장을 살펴볼게요. 유교 중에서도 우리는 공자님의 말씀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유교에서는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예술의 사회작용을 강조하였대요. 예술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술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술은 사람을 도야시킨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어요?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덕적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도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음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는 사회질서라고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대요. 시는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고 있는 그 시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심은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한대요. 감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한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제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대요.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사회적인 어떠한 의미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며 무리지을 수 있게 하고 원망할 수도 있게 된대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이런 식으로 안정화될 수 있게끔 도덕성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도덕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두 다 이해가 됐나요? 자, 이번에는 음악에 대한 상반된 견해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순자라고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학자로서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학자에 대해서 어떤 음악적 견해가 다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금은 먼저 순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순자는 기본적으로 유교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공자님한테서 배웠던 그 유교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유교에서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지만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특이한 학자예요.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보았다는 것인데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회가 매우 매우 혼란해지겠죠. 그래서 그 선한 본성을 악한 본성을 교화시켜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는 예의할 때 예자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선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본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강조하는 대상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내용을 안고 이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악이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조화이며 예란 아무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치이다. 아무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라고 하는 것을 아까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악이라는 것도 그 예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자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할 때 악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따라서 화합하게 한다. 사회를 조화롭게 해준다. 그래서 이 예악, 음악과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주도함으로써 우리의 이런 악한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의 네모를 보면은 음악을 정치적 교화, 인격 수양, 화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인격 수양이란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애초에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선하게 바꾸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네모에는 음악이 예의 규범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봄이라고 되었는데 그 예의 규범이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까 여기서 선생님 지금 프린트 화면에 요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교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냥 공부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라고 하는 것을 음악과 함께 가르친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사람들의 본성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두 번째 지문을 보면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한테 전파하면은 걔네들이 빗나가지 않게 된대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악이 엄숙하면은 백성들이 질서가 있어서 어지럽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음악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쉬는 시간입니다.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교실을 환기시켜주세요.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책상 및 개인용품을 청결하게 닦아주세요. 이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2m 이상 거리를 꼭 유지해주세요. 자, 종이 쳤네요. 자, 이번에는 묵자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까 상반된 견해라고 했으니까 순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묵자는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묵자가 왜 음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묵자는 기본적으로 농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농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은 효용성이에요. 효용성.
사회적인 효용성. 그래서 효용성이 있다면은 가치 있는 것, 효용성이 없으면 가치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에서 음악은, 예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음악이 그래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주긴 줘. 그걸 들었을 때 행복하긴 해. 하지만 그 음악을 즐기려면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악기 제조를 먼저 해야겠죠. 뭐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 뭐 태평소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악기가 있어야지 음악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 텐데, 그 악기 제조를 위해서 돈이 쓰여야 하는데 그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어? 그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배가 불러?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악기를 제조할 돈으로 차라리 쌀을 사. 그 쌀을 사서 땅에다 심으면은 쌀이 또 나는데 그게 차라리 우리들한테 효율적이지 않겠어? 우리를 밥 먹여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농부로서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력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투여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애도 많이 낳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노동력이 이런 음악 연주를 하고 음악을 배우고 이렇게 음악을 감상하고 이런 데에 노동력이 사용된다면은 당연히 농사하는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되겠죠. 또 음악이 밥 벌어 먹여주지 않으니까 그 음악은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니 음악은 금지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묵자는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지우고. 자, 지금 오직 임금이나 대신이 된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듣기만 한다면은 국가는 어지러워지고 나라는 위태로워진대요. 왜냐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효율적인 무언가를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음악을 즐기고 놀다 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테니 당연히 나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관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악만 즐기다 보면은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쌀 이런 거에는 관심도 안 갖고 자기들 노는데 바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농부인 사람들도 음악을 즐기기만 한다면 농사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콩과 조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듣던지 간에 모두 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음악은 즐기지 말아라. 음악을 하는 것은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백성이 입거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음악보다는 차라리 농사를 짓자라고 하는 것이 묵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덕주의에 관련된 설명이었고, 다음 시간에 우리 그거에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모두 다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